자, 전산세무 실습 우리 2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큰 문제 4번에 작은 문제 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 7번 하도록 할게요. 자, 12월 9일 날에 매출 거래처의 야유회 지원을 위해 자, 여기 보면 자, 매출 거래처라고 나왔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잘 쓰는 계정이 이제 접대비 계정입니다. 그죠? 거래처 이제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거래처에 어떤 뭐 물건이라든지 또는 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면 접대비라고 합니다. 그죠? 자, 차변과 대변이 있고요. 자, 야유의 지원을 위해서 자, 경품 200만 원을 구매를 했네요. 그리고 그 구매 대금은 자, 사업용 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자, 우리 카드를 결제했기 때문에 어떤 계정을 쓴다?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겁니다. 자, 이 미지급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코드로 걸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급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 카드사에다가 지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경품을 구매한 이유는 뭐죠? 그렇죠. 매출 거래처의 야유의 지원을 위해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접대비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얼마짜리를 구매를 했나요? 그렇죠. 200만 원짜리를 이렇게 구매를 했네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분계 내용이었습니다. 자, 12월 9일. 자, 차변에 자, 우리 접대비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 자, 대변입니다. 자, 미지급금. 자, 하나카드사를 걸어줘야 되겠네요. 200만 원. 이렇게 하면 완료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27일 희망은행으로부터 2021년 12월 20일 날에 상환하기로 하고 3천만 원을 차입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있는데 2000년도 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자,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자, 이 보통 예금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돈을 차입을 했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도 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나중에 상환해야 되죠? 그렇죠. 희망은행한테 상환해 줘야 됩니다. 그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럼 보통 예금도 3천만 원이 들어왔겠죠. 자, 12월 27일.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이 이렇게 3천만 원이 들어오고요. 자, 대변에 단기 차입금. 자, 거래처 코드 희망은행 3천만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4번을 다 풀어봤고요. 이제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존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대요. 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요.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오류 수정 문제를 우리가 올바른 분계로 돌리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11월 9일 매입 거래처 장미 상사의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된 외상 매입금 32만 원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상품 계정으로 입력되었음을 확인하였대요. 아하, 외상 매입금이 상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11월 9일 날에 어떤 회계 처리를 했죠? 자, 이게 상품이 돌아와 버렸네요. 자, 회사 회계 처리를 회사 분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차변에 상품 32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보통 예금 32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데 올바른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차변, 대변 이렇게 적어놓고 자, 일단 보통 예금이 나갔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요거는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품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이다. 그죠? 외상 매입금. 그래서 요거를
외상 매입금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외상 매입금은 우리 채무에 해당되니까 그죠?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장미 상사에게 나중에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금액도 틀리지 않았고 오로지 계정 과목만 틀렸네요. 그래서 이 상품을 어떻게 그렇죠? 외상 매입금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거래처 코드도 잘 걸려 있고요. 32만원, 30만원 맞고요. 자, 요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월 12일 날에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저녁 식사비는 거래처 직원들이 아닌 영업부 판매 담당 직원들을 위한 지출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회사 분계가 11월 12일입니다. 아, 요렇게 돼 있네요. 35만원 썼는 게. 자, 차변에 접대비 35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BC카드로 걸려져 있고요. 35만원. 자, 우리 올바른 분계는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거는 실제로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35만원 했으니까 우리 대변 요소도 똑같습니다. 대변 요소가 똑같아요. 자, 요거는 틀리지 않았어요. 자, 근데 뭐가 틀렸다? 자,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지출이니까 접대비가 아니고, 그렇죠.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이거 동일한 문제가 나와버렸네요. 같은 회차에. 자, 그래서 이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단순하게 수정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이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바꿔줍시다. 자, 그리고 이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 잘 걸려 있네요. 자, 이렇게 문제 5번을 손쉽게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우리 결산 회계 처리다. 그죠? 자, 이 결산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일 현재 당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기간 미경가분이 30만 원이다. 자, 여러분들 이 결산 회계 처리를 할 때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자, 수익의 이연가 발생 그리고 비용의 이연가 발생입니다. 자, 수익의 이연. 자, 수익의 이연. 수익의 이연이면 자, 받았지만 자, 수익을 받았지만 단기의 수익이 아니라 차기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익의 발생입니다. 수익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비용의 이연과 발생. 자, 비용의 이연입니다. 자, 비용을 지출하였지만 단기의 비용이 아니라 차기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비용의 발생입니다. 비용을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의 발생은 통상적으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고, 비용의 발생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자 비용을 주지는 않았지만 기간 경과분만큼 비용으로 인식해라 라는 것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결산일 현재 당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기간 미경과분이 30만 원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회사가 인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자,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자 수익을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르겠다. 그죠? 기간 경과분이 있고 기간 미경과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경과분은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기간 미경과분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차기의 단기가 아니라 차기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차변과 대변이 있을 때, 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 것을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주고, 그리고 선수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자 수익 한번 실제로 잡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12월 달 걸, 맞네요. 손익계산서 12월 달 걸 열어서, 자, 여기 이자 수익이 있네요. 자, 예금 이자인데 12월 1일 날에 우리가 받은 거네요. 자, 입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예금 이자로 40만 원을 인식을 했는데, 5만 원만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죠? 5만 원만. 노노노노노. 10만 원만 인식을 하고 미경과분은 요거 30만 원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해 갔나요? 자, 우리가 12월 1일 날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했지만 자, 실제로 돈을 받고 요렇게 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12월 1일 날에 자, 12월 1일 날에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이 증가를 하고요. 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40만 원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입금존표가 만들어진 거다. 그죠? 자, 이 입금존표가 요 분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이 4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진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기간 경과분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을 30만 원을 취소를 시켜주고 선수 수익으로 잡아 놓습니다. 선수 수익으로 자, 요거를 우리는 12월 31일 날에 회계 처리를 요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단기 대여금 지금 뭐 선이자 같은 거를 뭐 받은 것 같아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단기 대여금에 대한 만기 이 만기 날짜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차변에 선수 수익 잡아놨던 것을 이제 제거를 시켜주고 비로소 그때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수익의 이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수익의 이연이 발생한 거예요. 선수 수익을 잡았다는 것은 자, 요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 6번을 우리 일반 존표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12월 31일. 자, 여기 구분에 보면 결산차변, 결산대변이 있잖아요. 요거는 결산 회계 처리할 때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3번 누르면 차변인데 5번 누르면 결산차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자 수익을 먼저 취소시켜 줄까요? 30만 원을 취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결산 대변 선수 수익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선수 수익을 제거하고 그때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수익의 이연과 발생, 비용과 이연의 발생은 자주 문제가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부분에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자,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 소모품 계정의 정리다. 그죠? 소모품 계정의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소모품을 구입을 했는데 자산으로 처리를 한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 자, 소모품을 구입을 했는데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냥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한 게 있고, 그리고 소모품 B로 모두 다 비용 처리한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가 소모품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기말에 사용한 소모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소모품 B 처리를 해야 됩니다.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소모품 B로 모두 다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기말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이 있어요. 그래서 기말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은 다시 자산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판매 부분의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지금 요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한번 우리 소모품으로 처리한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내려다 보면 여기 있네요. 굉장히 여러 건이 있나 보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걸 딱 찍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자, 소모품 이렇게 있다고 하고, 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15만 원이래요. 자, 미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실제로 구입 시점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뭐 보통 예금으로 아니면 현금 주고 샀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자, 기말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은 다시 자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취소시켜 줘야겠다. 그죠? 얼마만큼요? 15만 원만큼 비용을 취소시켜 주고, 취소시켜 준 금액만큼 자산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요것도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31일입니다. 자, 결차. 자, 소모품 자산 잡아주고 15만원. 그리고 결대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버릇 때문에 이 결산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차변, 대변 이렇게 적으면 감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감점 없어요. 그냥 차변, 대변 또는 결차, 결대 혼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반드시 결차, 결대를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결차, 결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시 관리 영업 부분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420만원, 자,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160만원의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는 잘한다, 그죠? 자, 우선 차변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나와야 되고요. 자, 대변에는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건물, 업무용 차량 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두 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건물분에 대해서는 420만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
이렇게 160만원. 요렇게 감가상각누계액이 두 개로 나눠져야 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는 합쳐서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구분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80만원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빨리 한다고 합쳐서 감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자, 5번 결차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아주고요. 580만원. 자, 결대 감가상각누계액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코드와 여기 그 관련 코드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적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203번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요게 420만원. 다시 결대 감가상각누계액 이번에는 차량 209번에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누계액 요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좀 지울게요. 삭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산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을 수동 결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하는 것을 자동 결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누르고 나면 이러한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결산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돌려야 되겠다. 그죠? 자, 지금은 그 전산회계 2급에서는 통상적으로 간단한 회계 처리, 결산 회계 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결산 자료 입력해서 입력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못한다는 건 아닌데 이런 매출원가, 경비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반 전표 입력해서 다 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자, 우리는 상품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우선 결산자료 입력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감가상각비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건물에 대한 게 얼마라고요? 420만원. 자, 차량 운반구는요 160만원. 아셨죠? 요렇게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 또한 동일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조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수기로 입력한 내용이랑 그리고 결산자로 입력해서 자동으로 일반 전표가 만들어진 거랑 내용이 동일하다. 그죠?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자, 수동 결산이 좋으냐 자동 결산이 좋으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게 수동 결산을 요구하는지 자동 결산을 요구하는지 문제에서 딱 특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는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동 결산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결산 마지막 문제.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360만원이래요. 자,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이 일반 전표 입력에서 기말로 조회를 해서 반드시 이 결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동 결산하지 말고 수동 결산하면서 반드시 차변과 대변이 아닌 결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이 상품 매출원가를 회계 처리를 하려면 조회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우리 지금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36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상품 매출 원가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상품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상품 나와 있다. 그죠? 자, 여기 상품이 지금 매입으로 잡혀놓은 게 없네요. 그러면 합산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합산해서 12월 31일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 자,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상품이 2억 1,415만 원이 있네요. 자, 그런데 기초가 아까 전에 재무상태표에서 기초가 얼마였죠? 자, 여기 기초 금액이 여기 있다. 그죠? 자, 이 금액에서 너무 이게 정기 기말이 단기 기초 금액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초 재고 금액을 고려한 다음에 자, 그래서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이 얼마라고요? 자,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 자,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은 재무상태표에서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합산을 보게 되면 요 금액 있죠. 차변 금액의 합계 금액. 자, 요 금액은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언제나 그 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말 재고 또는 기초 재고를 알 수가 있죠. 자, 하지만 합산에서는요. 좀 올릴까요? 자, 여기 상품 금액 합계 금액은 특이하게 기초 금액과 그리고 그 뭐냐 단기 매입액이 합계액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합산은 조금 특이한데 기초와 그리고 기준 변동액이 모두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본은 기초만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준에 변동된 금액까지 모두 다 합산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산에서는요, 이 기초 상품 재고액과 이 단기 상품 매입액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214, 150, 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말 상품이 얼마죠? 자, 기말 상품이 우리 360만 원이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360만 원 그렇게 하고 나면 계산기가 어디 있지? 자, 자, 여기 계산기가 있다. 예. 214 1500 마이너스 360만 원 하게 되면 매출원가로 가야 되는 금액이 210, 550, 000 요렇게 될 것입니다. 자, 원래 그 매출원가는 그 뭐냐 수동 결산해도 되고 자동 결산해도 되는 거예요. 자, 자동 결산에 입력이 가게 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결산자료 입력이 한번 가볼게요. 아, 요거는 왜 나오냐 하면 우리 아까 전에 감가상각비 했다. 그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감가상각비 입력했는 거 보이죠? 자, 상품 매출원가 쪽에 가니까 기초 상품이 21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 요 금액이래요. 자, 요 금액이래요. 193, 150, 000 그리고 마이너스 360만원. 자, 그런데 이 두 개 금액의 합계가 기말 상품이 지금 0으로 돼 있으니까 전부 다 매출원가로 가 있는 경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360만원을 입력하고 나면 이 매출원가는 요 금액으로 변동되게 됩니다. 그죠? 요 금액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자,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을 했을 때, 자, 차별에는 비용이니까 상품 매출원가라는 계정이 나와야 되고, 금액은 여기 위에다가 적어놓은 110,
50,000 요렇게요. 자, 그리고 대변입니다. 자, 대변에는 그 뭐냐, 우리 상품을 제거시켜 주면 되겠다. 그죠? 얼마만큼요? 동일한 금액만큼 요렇게요. 자, 요것을 우리 일반 존표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차 상품 매출원가 잡아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금액은 210,50,000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결대. 자, 상품을 제거시켜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도 돼요. 네.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결산차변, 결산대변으로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요렇게 해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은 반대로 이러한 조건이 빠졌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전표를 삭제를 할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자리에다가 이 결산 받는 금액에 360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매출원가가 결산 후 금액이 이렇게 변동되겠다. 그죠? 자, 0이라면 그대로 214,150이겠지만 360만 원을 입력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아까 수기로 계산한 금액하고 동일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존표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존표 추가를 했고 우리가 일반 존표 입력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우리 조교 거래처 안 걸어줘도 되나요? 그렇죠. 거래처는 일단 걸어줄 필요는 없고, 자, 이런 조교들 시험 문제에서 입력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문제 6번 우리 결산 회계 처리까지 잘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런 것들은 잘 없어요. 그죠? 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잘 틀리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습을 해서 그것을 자꾸자꾸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7번입니다. 자, 문제 7번은 이제 재장부 조회 문제다. 그죠? 자, 여기 장부 관리랑 결산 재무제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그 메뉴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실무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고 싶은데 그 정보를 볼 수 없는 이 거래처 원장이 뜻하는 게 뭔지 몰라서 볼 수 없는, 조회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처하면 안 되겠죠. 네,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이론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회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거래처 원장이다. 아, 그러면 거래처와 어떻게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겠다라는 것이 느낌으로 오는 거죠. 자, 거래처가 있고 계정 과목이 딸려오겠죠. 언제나 우리는 회계 처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언제나 계정 과목들이 나와 있는데 그 계정 과목들을 어떻게 보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계정 과목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거래처별로 이 계정 과목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자, 월별로도 그 계정 과목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계정 과목을 자, 현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이 있는데 어떠한 요소들로 볼 것인가 라는 게 여기 장부 관리에서 보는 것들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자, 문제 7번부터는 우리 3주차 교육 그때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전산회계 2급 한 번 더 돌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출석 과제물 나갈 거니까 꼭 제출을 해가지고 출석 점수 받는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랄게요. 자, 오늘 또 수고 많았습니다.